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4-4 이 전술을 바탕으로 두 줄 수비를 형성한다. 엠레리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며 역습 상황에서 단순한 마무리를 노린다. 누리에프는 좌측에서 속도를 살린 돌파로 공격 활로를 만들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이 쉽게 열릴 수 있다. 마흐무도프는 중원에서 수비와 전개를 동시에 책임지지만 압박 강도에 따라 빌드업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아제르바이잔은 홈에서도 실리 위주의 운영에 치중하며 전술적 창의성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4-3-3을 활용하며 공격적인 색깔을 드러낸다. 미하일렌코는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앞세워 전방으로 날카로운 킬 패스를 공급한다. 주브코프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빠르며 미하일렌코의 패스를 받아 컵백 형태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카바에프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 강점을 보이며 주브코프와의 조합으로 다수의 득점 찬스를 기대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중원에서 전개를 주도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해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창의적 전개와 측면 활용 능력이 결정적 요인이 된다. 아제르바이잔은 두 줄 수비로 버티겠지만 전방 압박에서 밀리면 빌드업이 단조롭게 끊길 수 있다. 엠렐리와 누리에프가 역습에서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결정적 한 방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하일렌코의 전개 능력이 팀의 전체 공격을 지휘하며 주브코프의 침투와 카바에프의 마무리가 연계되는 구조를 갖춘다. 측면 침투와 컵백 루트는 아제르바이잔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핵심 무기다. 전술적 내공과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고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제르바이잔 패 강추. 핸디패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 포메이션은 4-3-2-1이며 세비키아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샤고야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공격 마무리에서 꾸준함은 떨어진다. 스페르치아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환 패스로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으며 수비 시에도 과감한 압박으로 기여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이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라인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신중하게 승부하는 흐름이 반복된다. 득점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그만큼 실점을 쉽게 내주지 않으면서 한 골 싸움에 특화된 팀이다. 아일랜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콜린스는 제공권과 대인 마킹에서 강한 장점을 보인다. 메가티어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를 연결하지만 공격 전개 속도는 제한적이다. 브레디는 측면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볼을 소유하며 안정적인 전개를 추구한다. 아일랜드 역시 수비 중심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경기 내내 라인을 단단히 지키는 경향이 강하다. 득점력은 기대치가 높지 않지만 체력과 투지로 끝까지 집중력을 이어가면서 실점 억제에 집중한다. 토킹 코멘트. 아르메니아는 최근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보여주며 쉽게 흐름을 내주지 않고 있다. 세비키안과 샤고얀이 공격 전개에 힘을 보태지만 마무리 단계의 날카로움은 제한적이다. 아일랜드는 제공권과 압박으로 경기를 지탱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득점 전환율은 떨어지고 있다. 양팀 모두 수비 지향적인 구조 속에서 서로의 장점을 상쇄시키는 경기 흐름이 유력하다. 결국 풀타임 내내 루즈한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로 기우는 그림이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사피네는 최전방에서 타깃 역할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한다. 카이트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세컨드 볼 회수에 기여한다. 팔루메츠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볼 배급을 담당하며 팀 전체의 전술적 균형을 유지한다. 에스토니아는 3명의 미드필더를 전진 배치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는 전방 공격수들의 슈팅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구조로 이어진다. 안도라. 포메이션은 4-4-2이며 로드리고 타피아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노리며 수비를 끌어낸다. 발레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커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두 명의 미드필더만으로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어렵다. 가르시아는 측면에서 속도와 돌파를 활용하지만 볼 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고립될 위험이 크다. 안도라는 기본적으로 수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중원 싸움에서 수적 열세를 감당하기 힘들다. 결국 상대의 점유율을 빼앗기며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에스토니아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중원에서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며 안정적인 점유율 우위를 확보한다. 이는 곧 공 소유 시간을 늘리고 상대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연결된다. 안도라는 4-4-2 구조로 인해 중원 싸움에서 불리한 구도를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발레스와 가르시아가 활동량으로 버티더라도 에스토니아의 수적 우위 앞에서는 점차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
이 경기는 중앙 숫자 싸움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으며 에스토니아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스토니아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보스니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잔원이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브라자리는 박스 안에서 빠른 원터치 슈팅과 위치 선점으로 마무리를 가져가며 잔원이와의 연계 플레이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카피키오니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템포 조율을 책임지며 전방으로 날카로운 전원 패스를 공급한다. 보스니아는 측면 침투와 중앙 연계를 동시에 가동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공략해 전방에서 파괴적인 득점 루트를 열 수 있다. 특히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중원 압박을 유지해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역습 전개로 빠른 템포를 이어갈 수 있다. 오스트리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레고리치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다. 사비체르는 중원에서 전원 패스와 압박 회피에 능하지만 강한 압박이 몰리면 템포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바움가르트너는 이선 침투와 근거리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측면에서의 수적 지원이 부족할 때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오스트리아는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지만 전방 전개가 단조롭고 측면 수비가 인버티드 침투에 취약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경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보스니아는 자노니의 인버티드 침투와 라자리의 문전 움직임이 결합해 상대 박스 근처에서 파괴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카피키오니의 전환 패스가 더해지면 공격 템포는 한층 빨라지고 오스트리아 수비는 박스 앞에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사비체르와 바움가르트너가 분투하겠지만 수비 간격 관리와 측면 압박에서 불안이 크다. 후반부 체력 저하까지 겹친다면 보스니아의 빠른 템포와 박스 침투가 경기 흐름을 끝내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보스니아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키프로스. 키프로스는 4-4-1을 활용해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수비 조직력을 최우선으로 둔다. 카쿨리스는 전방 압박과 순간적인 침투로 위협을 노리지만 세밀한 마무리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앤더슨 코레이아는 좌우 전환과 빌드업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중앙으로 좁혀 들어올 때 속도감이 떨어져 전개가 끊기기도 한다. 키리아쿠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세컨드볼 대응에 집중하지만 과부하가 걸리면 후반 집중력이 흔들린다. 그래서 키프로스는 큰 실점 없이 경기를 끌어갈 수 있어도 공격적으로는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4-3-3을 기반으로 인사이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려 한다. 드라구스는 측면에서 파고드는 움직임과 크로스 시도로 변화를 꾀하지만 상대 블록이 밀집할 경우 영향력이 제한된다. 도브레는 전환 패스와 침투 타이밍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지나치게 중앙 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다. 스탄치우는 중원에서 볼을 오래 점유하며 템포를 조율하지만 패스 속도가 늦어지면 루즈한 흐름이 반복된다. 루마니아 역시 중앙 집중 전개에 치중하다 보면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장면이 사라지고 무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며 중앙 밀집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하프라인 부근에 선수들이 몰리면서 빠른 전환보다는 답답한 패스 교환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 키프로스는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 어렵다. 루마니아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려 하지만 중앙에 과도하게 치중되면 템포가 느려지고 마무리가 약해진다. 그리고 교체 자원 카드에서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하다. 결국 90분 내내 답답한 전개만 이어지며 팬들에게는 루즈한 무승부 경기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노르웨이. 포메이션은 4-3-3이며 홀란드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제공권 장악력으로 상대 수비를 완전히 압도한다. 슈엘데루프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으로 홀란드에게 최적의 공급 라인을 만들어낸다. 웨데가르드는 중원에서 정교한 패스와 시야로 전방 공격수들에게 정확한 라스트 패스를 연결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키플레이를 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전개보다는 순간적인 측면 전개와 박스 안에서의 고공 플레이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술적 강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리듬을 타면 공세 강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상대를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는다. 몰도바. 포메이션은 3-4-3이며 니콜라이스쿠는 활동량과 압박으로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다. 포스톨라키는 측면에서 빠른 전개를 노리지만 볼 간수 능력이 부족해 흐름이 자주 끊긴다. 요니타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을 우선시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지만 공격 전환 속도는 제한적이다. 문제는 3백 중앙 조합이 신체 조건에서 불리하다는 점으로 제공권 수비에 취약하다. 결국 공중 경합에서 상대 공격수에게 쉽게 밀릴 수 있고 크로스를 막아내는 장면에서 불안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노르웨이는 홀란드라는 절대적 에이스를 중심으로 측면에서 끊임없이 크로스를 올려주는 패턴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슈엘데루프와 웨데가르드가 각각 돌파와 라스트 패스를 책임지며 박스 안에서는 홀란드가 공중전으로 답을 내고 있다.
반면 몰도바는 3백 중앙 수비의 평균 신장이 낮아 제공권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박스 안에서 타점 높은 헤더를 막아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집중 공략에 취약하다. 이 경기는 풀타임 내내 노르웨이가 공중전을 장악하며 몰도바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노르웨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니아. 알바니아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동시에 노린다. 브로야는 전방에서 타깃형으로 버티며 순간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박스를 위협한다. 아사니는 최근까지 K리그 광주FC에서 활약하다 여름 이적 시장에 이란 리그로 팀을 옮겼는데 그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인프런트 킥으로 파포스트를 겨냥하는 장면은 알바니아 공격의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 바이라미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 속도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상황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알바니아는 빠른 템포와 인버티드 돌파를 중심으로 라트비아의 뒷공간을 흔들며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라트비아. 라트비아는 5-3-1-1 전형을 활용해 수비 라인을 두껍게 세우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한다. 레그자는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버티기를 통해 반격의 기점을 만들어내려 하지만 고립될 경우 힘을 쓰기 어렵다. 이카우니에크스는 이선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공격 전환이 단조롭다. 바르슬라반스는 활동량으로 중원을 커버하지만 과도한 수비 부담 탓에 공격 기여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라트비아는 수비 안정감은 가져가더라도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어서 알바니아의 압박에 고전할 수밖에 없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알바니아가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라트비아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아사니의 인버티드 돌파와 인프런트 킥은 라트비아 수비를 흔드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브로야가 버텨주는 전방 타깃 플레이와 바이라미의 패스 연결까지 맞물리면 다양한 공격 루트가 형성된다. 반면 라트비아는 수비 블록을 내려 세우더라도 전환 속도가 너무 느려 반격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기 내내 알바니아가 압박과 속도로 상대를 흔들며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홈 2점을 등에 업은 알바니아가 확실한 주도권을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바니아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르비아. 3-1-4 이 전형으로 중앙 밀집을 강화하며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미트로비치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앞세워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고 세컨드볼 상황에서 팀의 공격 루트를 이어간다. 테르지치는 좌측에서 왕복 활약을 통해 폭넓은 기동력을 보이지만 수비 전원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루키치는 중원에서 압박과 빌드업 조율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빠른 템포에 노출되면 수비 라인 보호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센터백들은 제공권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순간 스피드가 느려 빠른 공격수들의 침투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다. 잉글랜드. 4-4 이 전술을 기반으로 전방과 측면의 속도를 극대화한다. 케인은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포스트업과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세컨드볼을 이어받아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사카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자원으로 세르비아의 느린 수비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갤러거는 중원에서 압박 강도와 활동량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전방으로 침투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리듬을 강화한다. 잉글랜드는 개인 기량과 속도감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후반부 체력 우위까지 더해질 경우 압박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속도 대 제공권의 대결 구도 속에서 전개된다. 세르비아는 제공권 장악으로 위협적인 세트피스를 노리지만 발이 느린 수비 라인이 빠른 공격수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카의 폭발적인 침투는 세르비아 뒷공간을 흔드는 핵심 무기가 될 것이며 케인의 연계까지 더해지면 공격 완성도는 한층 높아진다. 갤러거의 활동량은 중원에서 흐름을 조율하며 세르비아가 라인을 올리는 순간 전환 플레이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반면 세르비아는 미트로비치의 제공권 외에는 확실한 해답이 부족해 점점 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흐름은 잉글랜드의 속도와 침투 패턴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세르비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튀랑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스피드를 겸비해 다양한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셰르키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드리블과 패스로 전개의 변화를 주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라비오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흐름을 조율하며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잡는다. 프랑스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채로운 패턴을 통해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든다. 경기 내내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하며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다. 아이슬란드. 구두연세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하랄소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돌파 이후의 크로스 품질은 불안정하다. 구드문드소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로 변화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경합에서 밀린다. 아이슬란드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후방에서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어렵다.
결국 상대 점유율을 허용하며 수세적인 운영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맞대결은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기다. 프랑스는 튀랑과 셰르키의 창의성과 라비오의 중원 장악력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위협을 가하며 득점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것이다. 반대로 아이슬란드는 빌드업이 끊기고 점유율을 잃는 순간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 전후반 내내 아이슬란드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 프랑스가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주게 될 것이다. 결국 흐름은 한쪽으로 기울며 프랑스가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랑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헝가리. 포메이션은 3-4-3이며 바르가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점으로 공격의 기점을 만든다. 소보슬라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세트피스 킥으로 변화를 주지만 압박이 가해지면 템포가 흔들린다. 셰페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박스투박스를 오가지만 전술적 짜임새가 무너지는 순간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다. 헝가리는 3백으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불안정해 강한 박스투박스 전개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특히 상대가 중앙에서 빠르게 공을 배급할 경우 수비 간격이 무너지고 박스 근처에서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포르투갈. 포메이션은 4-2-3-1이며 호날두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점과 결정력으로 여전히 팀의 최종 해결사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로 측면을 흔들고 중앙으로 치고 들어와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노린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공격 전개를 지휘하며 호날두와 콘세이상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공급한다. 중앙 미드필더들은 후방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템포가 살아있는 공격 루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포르투갈은 이런 전개 속도와 패턴이 안정적이며 후반부에도 체력과 집중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헝가리는 3백으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커버하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한다.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중심의 박스투박스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고 호날두와 콘세이상이 이를 완성한다. 헝가리는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중원 전개가 느려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포르투갈은 공격 템포를 빠르게 유지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결국 전술 상성의 격차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포르투갈이 확실히 앞서며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헝가리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웨일즈. 웨일즈는 5-4-1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두텁게 세우며 수비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둔다. 존스는 전방에서 빠른 발로 공간을 파고들지만 파이브백에 고립될 경우 공격 전개로 이어지기 어렵다. 브룩스는 이선에서 볼을 연결하며 침투 타이밍을 노리지만 압박을 받는 순간 선택이 제한된다. 윌스는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에서 위협적인 무기를 갖추고 있으나 팀 전반적인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집중 견제를 받기 쉽다. 그래서 웨일즈는 수비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어도 빠른 압박을 극복하고 공격으로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캐나다. 캐나다는 제시 마치 감독 체제에서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전술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 올루아세이는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속도로 상대 수비를 몰아붙이며 압박 이후 빠른 침투로 직접 마무리를 노린다. 아메드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로 변화를 주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능력이 있다. 에우스타키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압박 성공 이후 곧바로 박스 안으로 패스를 투입해 득점 기회를 만든다. 그래서 캐나다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압박, 침투, 마무리라는 전술적 루트가 명확히 자리 잡혀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캐나다가 전방 압박을 통해 웨일즈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웨일즈는 파이브백으로 수비 안정성을 노리지만 빌드업 구간에서 압박을 당하면 탈출구가 부족하다. 캐나다는 압박 성공 이후 곧바로 페널티 박스로 파고드는 침투 루트를 가지고 있어 단시간에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에우스타키오가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쥐고 올루아세이와 아메드가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경우 웨일즈 수비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웨일즈는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전개 속도가 느려 캐나다 수비를 뚫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결국 경기 전반부터 캐나다가 압박으로 주도권을 틀어쥐고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차를 벌려나가는 그림이 설득력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웨일즈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콰도르. 예보하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앞세운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장악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한다. 앙글로는 측면에서 빠른 발과 직선적인 돌파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빠른 크로스 연결로 득점 루트를 만든다. 카이세도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며 압박과 탈압박 모두에 능하고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후반까지 힘을 유지한다. 에콰도르는 고지대라는 환경적 이점을 등에 업고 상대의 체력을 갉아먹으며 빠른 전환과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특히 후반에 들어서면 상대의 움직임이 둔화되며 에콰도르의 전방 압박은 더 강력한 무기로 작용한다. 아르헨티나. 훌리안 알바레즈는 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과 민첩한 침투로 공간을 공략한다.
알마다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전개 속도를 조율하지만 고지대 환경에서는 순간 폭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데폴은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활동량으로 버티지만 산소 부족 상황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아르헨티나는 기본 전력이 강력하지만 고지대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로 인해 전반과 후반의 경기력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경기 후반에는 움직임이 둔화되고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맞대결은 고지대 환경이라는 변수가 경기의 흐름을 지배한다. 에콰도르는 예보아와 앙굴로의 직선적인 움직임, 카이세도의 중원 장악을 통해 안정감을 만든다. 아르헨티나는 전력상 우위에도 불구하고 고지대라는 특수 조건 속에서 100%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호흡 문제와 체력 저하는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집중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다. 에콰도르는 이런 환경적 이점을 활용해 아르헨티나의 약점을 찌르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결국 고지대의 무게가 승부를 갈라놓으며 에콰도르가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콰도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리비아. 볼리비아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수비 블록을 세우지만 경기력 기복이 심해 안정감을 찾기 어렵다. 알가라냐스는 전방 압박과 순간적인 스프린트로 활로를 찾으려 하지만 상대 강한 압박에 고립되기 쉽다. 미겔리토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개를 시도하지만 템포 전환에서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빌라밀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커버 범위를 넓히지만 상대의 빠른 침투와 연계에 흔들릴 수 있다. 결국 볼리비아는 홈 이점을 등에 업어도 수비 부담이 과중해지고 공격 전환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브라질. 브라질은 4-2-3-1 포메이션으로 강력한 공격진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붙인다. 비니시우스는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측면을 장악하며 박스 안까지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하피냐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가며 오프더볼 무브먼트에서 결정적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쿠냐는 최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공격 전개의 축이 된다. 브라질은 결국 폭발적인 공격 템포와 세밀한 움직임으로 볼리비아 수비를 압박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날카로운 마무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차가 분명히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브라질은 어매치 홈 앤드 어웨이 데이터를 포함해 승률 면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력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홈에서도 수비 불안과 공격 단조로움이 반복돼 강팀 상대로는 주도권을 주기 어렵다. 비니시우스와 하피냐, 쿠냐가 이끄는 브라질의 공격진은 개개인의 돌파와 연계, 침투 능력 모두에서 볼리비아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하피냐가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순간마다 볼리비아 수비 라인은 무너질 여지가 많고 전술적으로도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결국 브라질은 전반부터 주도권을 장악하며 경기 내내 상대를 몰아붙이는 그림으로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리비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4-3-3 전형으로 라인을 낮추며 실리적인 운영을 추구한다. 론도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단독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기는 어렵다. 소텔도는 빠른 드리블과 방향 전환으로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영향력이 줄어든다. 카세레스는 중원에서 커버 범위를 넓히며 수비 조직을 돕지만 강한 압박에 노출되면 빌드업의 안정성이 흔들린다. 베네수엘라는 결국 론돈의 포스트업과 소텔도의 돌파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전개로 경기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콜롬비아. 4-3-3을 기반으로 공격과 점유율 모두에서 우위를 점한다. 디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개인 기술로 측면에서 수비를 흔들며 커싱과 중거리 슈팅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만든다. 캄파즈는 빠른 전환과 침투 패스로 공격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 능력을 발휘한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왼발 패스로 경기 흐름을 조율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정교한 킥으로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특히 콜롬비아는 코너킥 상황에서 이어 포스트 침투 후 헤더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강력해 베네수엘라 수비를 크게 흔들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라 세밀한 전술 완성도가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가 된다. 베네수엘라는 론돈과 소텔도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지만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고 효율도 낮다. 콜롬비아는 디아스의 돌파, 하메스의 패스, 캄파즈의 전환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다양한 공격 패턴을 전개한다. 특히 세트피스 코너킥 패턴은 이번 경기의 확실한 무기로 수차례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베네수엘라가 버티기에는 전력 차이가 너무 크며 경기 주도권은 콜롬비아가 가져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네수엘라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칠레. 포메이션은 4-3-3이며 알렉시스 산체스는 전방에서 영리한 움직임으로 압박 시작점을 만들며 볼 탈취 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한다. 세페다는 측면에서 빠른 스프린트와 직선적인 침투로 압박의 강도를 더하며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든다. 에체베리아는 중원에서 압박과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며 탈취 후 짧은 패스로 전환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칠레는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가며 박스 근처에서 빠른 슈팅 찬스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압박 성공 후 공격 전환의 속도가 빨라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곧바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다. 우루과이 포메이션은 4-3-3이며 아기레는 제공권 경합에 강점을 보이지만 압박에 시달리면 전방 연결이 끊긴다. 펠리스트리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스피드로 변화를 주지만 압박 라인이 높은 상황에서 후방 지원이 부족하다. 데 아라스카에타는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책임지지만 전방 압박을 당하면 패스 루트가 제한되며 고립된다. 우루과이는 기본적으로 템포가 빠르지만 강한 전방 압박에 라인 간격이 좁혀지면 전개가 단순해지고 롱볼에 의존하는 장면이 늘어난다. 결국 강한 압박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안정적으로 경기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칠레는 전방 압박을 통해 높은 진영에서 공을 빼앗고 그 지점에서 곧바로 박스 안을 공략한다. 우루과이는 압박을 회피할 수 있는 전개 루트가 제한적이며 수비와 중원의 탈압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칠레의 압박은 단순히 수비적인 요소가 아니라 득점으로 직결되는 전술적 무기다. 결국 높은 강도의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버티지 못한 우루과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칠레 승 강추. 언더 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페루. 포메이션은 4-4-2이며 게레로는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며 팀의 중심을 잡는다. 케베도는 육상 선수급 스피드를 활용해 뒷공간 침투에서 폭발적인 위협을 보여준다. 타피아는 중원에서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하며 날카로운 킬 패스를 통해 순간적으로 전원 속도를 끌어올린다. 페루는 두 줄 수비로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한 뒤 볼을 탈취하는 즉시 빠른 역습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전술적 특징을 가진다. 결국 게레로의 버팀목, 타피아의 패스, 케베도의 침투가 맞물리며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파라과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사나브리아는 전방에서 원터치 마무리와 포스트 플레이를 담당한다. 알미로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중앙 침투로 변화를 주지만 페루의 두 줄 수비를 상대로는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 엔시소는 폭발적인 돌파와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지만 상대의 촘촘한 수비 블록 앞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파라과이는 포백 라인이 뒷공간 관리에서 불안한 장면을 자주 노출하고 있으며 순간적인 속도전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비 전환 과정에서 조직력이 무너질 경우 페루의 날카로운 역습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토킹 코멘트. 페루는 두 줄 수비로 안정감을 유지하다가 타피아의 킬 패스를 활용한 역습 루트로 승부를 건다. 케베도의 속도는 파라과이 수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게레로의 연계 플레이까지 더해져 날카로운 패턴이 완성된다. 반면 파라과이는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페루의 수비 블록을 뚫는데 어려움이 크다. 알미론과 엔시소의 개인 돌파가 있더라도 전환 속도가 느려지면 공격의 날카로움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경기는 페루가 특유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상대의 허점을 찌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루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아게망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 자원들에게 공간을 열어주지만 일본의 빌드업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루나는 폭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며 드리블 전개와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에 노출되면 쉽게 경합에서 밀린다. 드라 토레는 중원에서 볼을 지키고 템포를 조율하지만 일본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압박을 가하면 후방 빌드업이 흔들린다. 미국은 4-2-3-1 전형을 유지하면서 전방 압박으로 맞서려 하지만 볼 소유권을 잃는 순간 수비,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져 위험한 장면이 잦아질 수 있다. 특히 경기 후반에는 과도한 압박 시도로 체력이 고갈되며 뒷공간 관리에서 결정적인 허점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 마치다는 300 후방에서 침착한 볼 배급을 통해 빌드업의 시작점을 책임지고 좌우 전환 패스를 통해 압박을 무력화한다. 쿠보 타케우사는 좁은 공간에서도 탈압박이 가능하고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으로 단번에 위협을 가한다. 가마다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연계 능력이 뛰어나며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미국의 벌어진 간격을 파고든다. 일본은 3-4-3 전형을 활용해 볼이 위치한 구역에 다수의 선수를 배치하며 점유율을 장악한다. 수적 우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격 템포를 올리고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어낸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 일본의 점유율 축구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미국의 전방 압박과 일본의 점유율 축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흐름이다. 미국은 아게만과 루나를 활용해 빠르게 전방에서 기회를 창출하려 하지만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압박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일본은 마치다, 쿠보, 가마다를 중심으로 볼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수적 우위 속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이 슈팅 기회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더 많은 찬스를 잡게 된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은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수비 집중력이 약화되며 일본이 날카롭게 찔러 넣는 장면이 늘어날 것이다. 결국 일본은 현대 축구의 핵심인 점유율을 무기로 삼아 경기 흐름을 끝까지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미국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퀴라소. 포메이션은
2-3-1이며 로카디아는 최전방에서 피지컬과 연계 플레이로 득점 루트를 만든다. 마가렛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순간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루메라투는 중원에서 앵커맨 역할을 수행하며 좌우로 스윙 패스를 뿌려 포켓 공간을 만들어내는 전술적 핵심이다. 결국 이 스윙 작업을 통해 발생한 공간으로 로카디아와 마가렛이 절묘하게 침투하며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맞이한다. 퀴라소는 현대 축구 트렌드에 맞춘 전술적 응집력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공격 효율성을 높인다. 버뮤다 포메이션은 4-1-4-1이며 파핏, 윌리엄스는 최전방에서 고립을 감수하면서도 압박과 속도전을 노린다. 루이스는 이선에서 볼을 연결하며 전환 시도에 힘쓰지만 페이스가 느려 공격 전개에 한계가 있다. 클레몬스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려 하지만 상대의 스윙 패스를 차단하기에는 커버 범위가 좁다. 버뮤다는 포백 라인이 뒷공간을 쉽게 열어주는 약점이 있어 퀴라소의 포켓 침투를 막아내기 어렵다. 수비 전환 과정에서의 집중력 부족이 반복되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토킹 코멘트 퀴라소는 루메라투의 스윙 패스로 포켓 공간을 창출하고 로카디아와 마가렛이 침투하며 결정적 기회를 완성한다. 이 공격 패턴은 90분 내내 반복적으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주며 득점 기대치를 크게 끌어올린다. 반면 버뮤다는 포백 수비가 흔들릴 때마다 공간 노출이 심해지고 대응 속도에서도 분명한 한계를 보인다. 특히 중원 압박이 약하면 루메라투가 쉽게 전환을 주도할 수 있어 경기 내내 불리한 구도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술적 무게감과 공격 완성도에서 우위의 선 퀴라소가 승부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퀴라소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자메이카 브라운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중원에서 균형을 잡고 빠른 전환 상황에서 이선에 볼을 공급하며 팀의 리듬을 조율한다. 그레이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날카로운 침투로 상대 하프 스페이스를 무너뜨리며 최근 절정의 경기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러셀은 공격 이선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중거리 슈팅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열어준다. 자메이카는 4-1-4-1 포메이션을 활용해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오버래핑하며 페널티 박스 주변을 넓게 활용한다. 결국 상대가 측면 공간을 내주는 순간 자메이카의 빠른 침투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든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가르시아는 측면에서 활동량을 보이지만 수비 부담이 커지면 공격 기여도가 크게 줄어든다. 몰리노는 경험 많은 공격수로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 능력이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체력 저하로 영향력이 제한된다. 램퍼사드는 중원에서 압박을 시도하지만 볼 탈취 이후 전환 속도가 느려 빠른 역습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4-4-2 블록을 형성하지만 측면 커버가 늦고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허술하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수비 조직의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맞대결은 자메이카의 빠른 공격 템포와 측면 침투가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흐름이다. 브라운이 안정적으로 중원을 조율하며 그레이와 러셀이 번갈아 침투하면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득점 찬스를 만든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수비 블록을 형성하더라도 하프 스페이스가 열려있어 자메이카 공격에 취약하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압박 약화가 겹쳐 실점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메이카는 조직력과 스피드를 동시에 활용해 상대 수비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결국 경기의 무게추는 초반부터 자메이카 쪽으로 기울며 홈에서 자신감 있게 승리를 잡아낼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자메이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멕시코 포메이션은 4-3-3이며 히메네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중심을 잡으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힘을 가진다. 베가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백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슈팅까지 곁들이며 공격에 다채로움을 더한다. 모라는 세밀한 연계와 공간 창출로 히메네스와 베가의 움직임을 살려내며 전방 압박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멕시코는 세 선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패스 앤드 무브 패턴으로 상대 라인을 무너뜨리고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적응력에서 확실한 이점을 지니고 있어 경기 템포를 자신들이 원하는 흐름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영규는 전방에서 압박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수비 라인을 끌어내며 팀 공격의 기점을 만든다. 손흥민은 좌측에서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중거리 슈팅으로 단독 돌파 상황에서 언제든 득점 위협을 가한다. 이강인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로 전원의 핵심을 담당하지만 주변 자원과의 유기적 호흡에서 불안 요소가 드러날 수 있다. 이재성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중원의 활동량이 줄어들었고 이는 곧 수비와 공격 전원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김민재 외 다른 수비수들의 불안정한 경기력이 이어진다면 멕시코의 지속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 앞에서 흔들릴 위험이 크다. 새로 합류한 옌스 카스트로프는 잠재력이 있지만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지는 미지수다. 토킹 코멘트 멕시코는 하비에르 아길레 감독의 체계적인 전술 아래 점유율과 무브먼트를 통해 안정적으로 경기를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히메네스가 전방에서 중심을 잡고 베가와 모라가 끊임없이 침투하면 한국의 수비 블록은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현지 적응력과 환경적 이점까지 고려하면
멕시코는 경기 내내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원 밸런스 붕괴로 인해 전술적 응집력이 떨어진다. 김민재가 버텨내더라도 나머지 수비진이 압박에 대응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수비 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디테일과 감독의 전략 운영 능력 차이까지 감안하면 멕시코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멕시코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온두라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로자노 콜로는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위치 선점과 골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파괴한다. 쿠이오토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과 연계 모두에서 기여하며 이선 합류 타이밍으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플로레스는 중원에서 메잘라 무브를 활용해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들며 순간적인 전환 패스를 공급한다. 그의 침투는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곧바로 박스 안의 로자노 콜론과 연결되는 핵심 루트로 이어진다. 온두라스는 이 삼각 패턴을 통해 단순한 역습이 아니라 점유와 전환을 모두 겸비한 다층적인 공격 패턴을 구축하고 있다. 니카라과. 포메이션은 4-1-4-1이며 모레노 치오르치아리는 전방에서 버티는 힘은 있지만 고립되는 장면이 잦아 공격의 지속성이 떨어진다. 바레라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크로스 품질과 연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아르테아가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균형을 유지하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온두라스의 빠른 전환을 막아내기 어렵다. 니카라과는 기본적으로 수비 블록은 두텁지만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취약해 박스 근처에서 공간 노출이 잦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라인이 쉽게 무너지고 이는 곧 온두라스의 메잘라 무브와 침투 패턴의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온두라스는 플로레스의 메잘라 무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전술적 핵심이며 로자노 콜론의 결정력이 이를 완성한다. 쿠이오토가 전방 압박과 연계로 수비를 끌어내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가 열리게 된다. 니카라과는 포백 라인의 간격 관리가 불안정하고 수비 전환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아르테아가가 커버 범위를 넓히더라도 전환 패스 한 방의 구조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온두라스가 하프 스페이스 장악과 효율적인 공격 패턴으로 주도권을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온두라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타리카. 바르가스는 최전방에서 버티는 힘과 제공권을 기반으로 역습의 기점이 된다. 마르티네즈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에 기여하고 순간적인 스위칭 플레이로 공간을 창출한다. 아길레라 자모라는 중원에서 수비적 위치를 유지하며 전환 패스와 커버 범위를 통해 안정감을 더한다. 코스타리카는 5-3-2 전형을 통해 촘촘한 수비 블록을 유지하고 빠른 롱볼과 측면 역습으로 단순하면서도 실리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경기 내내 수비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IT. 내종은 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순간적인 슈팅으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기 쉽다. 디드스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피에르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에 집중하며 상대 빌드업을 끊는 데 강점을 보인다. IT는 4-4-2 전형을 활용해 두 줄 수비를 형성하고 철저하게 내려앉은 뒤 역습 타이밍을 노린다. 공격보다는 수비 안정에 방점을 두며 경기 전체가 조심스러운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 철저하게 내려앉은 수비 라인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흐름이다. 코스타리카는 바르가스를 축으로 한 단순한 롱볼 역습에 집중할 것이다. IT는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뒷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으며 역습 시 내종의 순간적인 움직임에 의존한다. 그러나 두 팀 모두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 수비를 뚫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와 함께 더 보수적인 운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90분 동안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며 승부의 균형은 끝까지 유지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